차기 대통령이 결정된 지 보름 됐습니다. 그 사이 사면, 집무실 국방부 이전, 한국은행 총재 인사 문제까지 세 차례 청와대와 당선인이 부딪혔습니다. 과거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셋 모두 현직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에 속하죠. 동시에 정부 출범을 준비 중인 차기 대통령에게 중요한 일들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헌법적 권한을 지켜나가되 정치적 협의도 병행해야 난국을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 가장 첨예했던 이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청와대와 인수위의 얘기가 다릅니다.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발표는 이례적으로 점심시간인 12시 10분에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으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을 지명했습니다. 국내 국제 경제 및 금융 통화 분야에 대한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재직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발표 20분쯤 지나 윤석열 당선인 측은 한국은행 총재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청와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이후 양측은 언론의 그동안 논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이창용 지명자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는지 등 주요 쟁점마다 첨예하게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양측의 충돌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된 걸 포함해 일주일 새 벌써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이 사면권과 인사권, 집무실 이전 등 여러 의제에서 갈등을 빚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오늘 인사를 선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선인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인수위에선 발표 10분 전에 전화가 왔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라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양쪽의 주장이 많이 다른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입니다. 박소영 기자. 청와대는 당선인 측과 협의를 거쳐서 하는 총재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건데 청와대는 이 협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한은 총재 후보자를 지명하기 1시간 전인 오전 11시쯤 당선인 측에 전화를 해 먼저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당선인 측에서는 해당 인사에 협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부터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한은 총재 후보로서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부터 당선인 측의 의사를 물었다고 합니다. 당선인 측에서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한 당선인 측에서는 이 후보자 에게 별도로 이 한은 총재를 맡을 의사가 있느냐 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이 일련의 과정이 모두 당선인 측과의 협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인사를 놓고 선의에서 비롯된 인사다 아니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은 정확히 뭡니까? 네, 청와대는 당선인 측에서 협의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문이 나오자 당황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선인 측에서 원하는 인사를 해주면 선물이 될 것 같았고 이를 계기로 양측이 잘 풀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선인 측에서 계속 반발이 이어지자 진실 공방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자꾸 거짓말을 하면 그동안의 협의 과정을 모두 공개하겠다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협상이 재개될 수는 있어 보입니까? 네, 청와대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사권 문제로 대립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인사권 행사를 하겠다는 게 사인을 한다는 거지 우리 인사를 임명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동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 조건 없이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추가 입장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에 이어 재차 윤 당선인에게 회동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겁니다. 네, 이번엔 인수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승기 기자. 청와대는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당선인 측은 없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청와대가 정식으로 추천을 요청하고 이 추천안이 당선인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게 당선인 측의 입장입니다.
다만 협상을 맡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회동 중에 한은 총재 인사와 관련한 얘기가 나왔고 이철희 수석이 이창용 씨 어때요? 이렇게 물어와서 괜찮은 분이죠 라고 답하는 정도의 얘기를 나눴다고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창용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있었던 것은 양쪽 모두 얘기가 같은데 그게 사전 협의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어쨌든 원하는 인사를 해줬다 이렇게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우선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화해 제스처? 라고 보기에는 저희는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선의일 수는 있지만 그 선의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선의가 돼야 되잖아요. 당선인 측은 선의, 그러니까 자신들이 요청한 인사를 해준 게 아니라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만들기라는 취지인 겁니다. 당장 오늘 발표 10분 전에야 전화가 와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전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시라. 표현들이 계속 거칠게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향후 협상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양측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이어서 이 신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제원 실장도 이를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본적인 신뢰가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만남이 진정성 있는 만남 아니겠어요? 장 실장은 특히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 청와대가 이를 공개 거부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이전 문제도 여전히 큰 변수입니다. 여기에 오늘 인사 발표 역시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회동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와대와 인수위원회를 차례로 연결해 봤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는 데 대해서는 당선인 측에서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동안 빠르게 드러난 가계와 나라 빚을 경고해왔기 때문에 임명되면 금리 인상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 후보자는 MB정부 때 인수위 경제분과위원으로 금융정책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을 맡은 뒤 국제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2014년엔 국제통화기금 IMF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에 오릅니다. 역대 국제금융기구에서 한국인이 맡은 최고위직입니다. 이 후보자가 최근 국내 경제에서 눈여겨본 건 빚입니다. 가계부채 비율 관리가 시급하다. 국가부채가 단기간 급증해도 된다는 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힘을 실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시티그룹도 최근 보고서에서 그간 이창용 후보자의 발언을 토대로 한국은행 총재가 되면 현재 1.25%인 한국의 기준금리가 연말 2%를 향해 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를 올린 이주열 총재도 오늘 송별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후보자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학식, 그다음에 또 정책 운영 경험, 국제 네트워크 등 여러 면에서 워낙 출중한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는 1998년 이후부터는 정권이 바뀌어도 4년 임기를 모두 채웠습니다. 한은법에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임기가 4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연말에 대선을 치르던 과거에는 총재 자리를 놓고 전현직 정부가 크게 갈등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대선이 3월에 치러지면서 신구 권력이 임명권을 놓고 충돌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너무 피로합니다. 청와대와 인수위가 각자의 입장만을 너무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왜 문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소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 꼬여가는 겁니까?
한마디로 정치가 실종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의 실종이요. 예, 양측 모두 협의와 타협하는 과정 없이 공방만 벌이는 상황입니다. 먼저 윤 당선인은 용산 이전을 자신의 1호 성과로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상황이 됐고요. 인수위에서도 이 청와대로 갈 가능성은 제로다 같은 단정적인 발언들만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기 등을 조율할 수 있는 퇴로 자체를 스스로 막아버린 셈이 됐습니다. 예. 특히 회동무산 후 당선인이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과 소통하는 과정도 생략이 되면서 갈등이 촉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국방부로 이전을 하면 이게 군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청와대는 5월 9일 자정까지 안보 책임자는 문 대통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 통수권자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선인의 구상에 무리라고 공개적으로 못 박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문 대통령이 이미 비서동에서 일하면서 멀리 떨어진 본관은 쓰지 않는데도 현 청와대를 불통의 상징으로 몰아가는 게 불쾌하다는 속내도 읽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파다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인수위 쪽에선 문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느라 실무 협상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옵니다. 예. 협상 시기를 조율하던 중에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차기 정부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한국은행 총재 인사 발표까지 사전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인수위 측의 주장이고 이것 또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겠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결국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사이에 협상과 타협이라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양측이 치킨 게임을 벌이는 초유의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정치의 실종이라고 표현을 했군요.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야 된다라는 것밖에는 지금 방법이 안 보이거든요. 네,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동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양측도 모두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예. 무엇보다 각 부처의 인수인계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갈등이 커지면서 이 대통령 비서실의 인수인계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이 직접 갈등을 풀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인수인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김소영 기자가 짚어드렸습니다.